네, 저희 오랜 감독님 중에 호주에서 작가로 지내시는 박중현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네, 이번에 책이 나왔다고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공감하고 재밌게 읽어서 이 책의 일부의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하얗지 않은데 왜 백인인가 라는 책인데요. 그동안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던 인종차별에 대한 고찰, 인종차별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 것이고 인종차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를 누구나 알고 있고 알려져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낸 책인데 저 너무 공감하면서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공감이 갔던 부분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색. 이 한국 배우 한소희 씨가 영국 배우들 여러 명과 찍은 사진을 보면은 그 중에서 한소희 씨의 피부가 압도적으로 하얀 피부였고 또 소녀시대 멤버 윤아 씨가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또 태연 씨가 유럽에서 버스킹을 하는 방송을 봐도 그녀들보다 더 하얀 피부톤의 유럽인은 주변에 없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이분들은 연예인분들이고 보통의 일반 한국인들보다 훨씬 피부가 투명한 분들이라는 건 맞지만 이걸 감안하더라도 저의 개인적인 경험상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살면서 정말 수많은 백인들을 만나봤지만 와, 이 사람은 정말 하얗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많이 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짙은 갈색 톤이나 분홍빛을 띠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트럼프의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 얼굴이 불구스름해서 굳이 색을 매기자면 홍인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도 유색인종이에요. 내가 보기에 동아시아 사람들이 백인들보다 더 피부가 하얀데 왜 백인종을 화이트, 동양인을 옐로우 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갔거든요. 또 그리고 그 백인들 사이에서도 엄청 스펙트럼이 넓어요. 이 북유럽이나 러시아인들은 피부가 밝은데 근데 반면에 이탈리아랑 그리스 같은 남유럽 분들은 피부톤이 굉장히 어두워요. 이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인들 또한 스펙트럼이 넓어서 지역에 따라서 어두운 톤의 아시안들도 많죠.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는 컬러에 대한 분석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편의적으로 선 그은 거, 이게 바로 인종주의적 편견이거든요.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이렇게 선 그는 것 자체가 자기도 모르게 이 문법적인 세계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인종의 피부톤을 넘어서서 더 높은 시선을 가지고 결국에 모든 실체에는 아무런 경계가 없음을 깨닫고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구분할 수 없다는 말의 무례함.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당했던 인종차별 사건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 토트넘의 팀메이트였던 벤탄쿠르 선수가 우루과이 출신인데 손흥민은 사촌들이랑 얼굴이 똑같다는 식의 농담을 한 건데 그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면서 분노했는데 근데 반면에 우루과이 현지 반응은 그저 농담한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고 그 소속팀이었던 토트넘조차 크게 문제 삼지 않아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어렸을 때 일이 생각났었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들이 미국에 살고 계신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쯤 됐었고 저보다 훨씬 어린 한인 2세 사촌들이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단체 사진 찍어서 한국으로 보내줘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사진 보면서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아빠 왜 미국인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 구분이 안 가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실제로 사촌 동생 말고는 전부 머리가 노랗고 파란 머리에 이렇게 제가 미국인들을 보고 똑같다고 느낀 것 그리고 외국인들이 동양인들을 보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이 노출과 익숙함의 차이겠죠. 이 책에서는 이런 식의 동양인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농담에 대해서 훌륭하게 모범적으로 잘 대처한 사례를 소개해줬는데 바로 배우 주지훈이 독일 잡지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잡지사 측에서 아시아인의 외모에 대해서 주지훈에게 이런 질문 던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시아인들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이런 말 들었을 때 혹시 기분 나쁘시나요? 라는 약간 무례한 질문인데 주지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백인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브래드 피트나 탐 크루즈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겠네요. 정말 완벽한 대답이었죠. 한 인종을 단일화 집단으로 묶은 다음에 수십억 명의 개성을 무시하고 다 똑같이 생겼다는 거는 정말 무지한 발상인데 이걸 주지훈 씨가 재치 있게 대답해서 상대방에게 한 방 먹여준 거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무식한 말을 해올 때마다 똑같이 미러링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치 있게 받아칠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인데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은 꼭 겪어보셨을 일인데 Are you Chinese or Japanese? 이런 질문이죠. 요즘에는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서 한국인이냐라고 많이 물어본다고 하지만 제가 미국에 있던 시절에는 저를 보고 한국인이냐라고 먼저 물어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라고 물어본 건 차라리 양반이고 오자마자 니하오 곤니찌와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서양인들이 아니라 같은 아시안끼리도 그래요. 제가 20년 전에 태국 여행 갔을 때 지나가는 태국인들이 곤니찌와 그러길래 나는 한국인이다 곤니찌와 하지 말아라고 했더니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자기가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길래 너는 미얀마야 아니면 뭐 캄보디아라고 했더니 No I'm Thailand 하길래 내가 보기엔 타일랜드나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다 똑같이 생겼다 하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이 미국에서도 LA에서는 그런 일 없었는데 근데 아시아인들이 많지 않은 동네에서는 가끔 이런 일을 겪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보자마자 니하오 그러고 곤니찌와 그러고 물론 악의적으로 그런 거 같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똑같이 미러링을 해줬어요. 어떤 멕시칸 애가 Chinese 니하오 하니까 I'm from Honduras or El Salvador or Peru
하니까 no no I'm Mexican 하길래 really? 내가 보기에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페루 다 똑같은데?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처음에는 흥분하다가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면서 사과하고 좋게 끝나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백인 애들이 그렇게 나오면요, Are you Russian? 프리벳 이러면 긁혀요 애들이. 내가 왜 러시안처럼 보이니? 나는 미국인이고 부모님은 독일계다. 그래? 내가 보기엔 독일인이나 러시안이나 다 똑같이 생겨 보이는데? 그러면 또 애들이 흥분하다가도 I understand 하면서 사과하고 가요. 꼭 이런 식으로 미러링을 해줘야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로 여행 가셨든 그런 말 듣는다면요, 그 여행 갔던 나라의 근처 이웃 나라, 특히 그 나라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효과가 좋아요. 이탈리아면 넌 그리스야? 멕시칸이면 온두라스, 콜롬비아, 페루? 이러면 애들이 하면서 웃으면서 깔끔하게 해결돼요. 자, 세 번째 마이크로그레이션에는 당당하게 싸워라. 전 이 부분이 정말 공감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마이크로그레이션이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미묘한 차별을 말하는 건데, 최근에는 유럽이든 미국이든 인종차별 그 자체가 나쁜 걸 자기들도 알고 있고, 이것을 했다가는 문제가 생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하는 인종차별은 많이 하지 못하지만, 따라서 요즘에는 아주 미묘하게 모욕을 주는 행위로 표출되는데, 이게 바로 마이크로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죠. 식당에 갔는데 많은 자리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구석진 자리를 준다든가, 유독 나한테 주문받으러 늦게 온다든가, 마트에서 물건 사고 있는데 그 점원이 다른 사람에겐 다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나한테만 싸늘하게 인사 안 한다든가, 아주 미묘한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상대방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수치심을 주려는 잠재의식의 행동인데, 아주 비열한 마인드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았을 때 이게 왜 차별이야? 라는 식으로 방어할 틈을 만들려고 하는 차별이기 때문인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불쾌하고 불편한데 당하고도 이상하게 기분 나쁜 복잡 미묘한 상황인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자국민에게도 똑같이 했을까? 이걸 보면 돼요. 저자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별거 아닌 척 회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직면하고 문제를 삼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말에는 100% 동의하고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있죠? 바로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미국 공항에서 인종차별 당했던 이야기인데, 너무 긴 이야기니까 자세한 내용 보고 싶으시면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미국 공항에서 줄 서 있는 승객들 중에서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아시아인이었던 저를 꼭 집어서 따로 불러내서 몸 수색을 했던 일인데, 제가 너무 기분 나빠서 공항에다가 큰 소리로 항의를 하고 문제 삼아서 결국에는 공항의 관계자들이 뛰어나와서 사과하고 끝난 일이었는데, 그때 저는 크게 화를 내고 문제 삼아서 사과 받아냈지만, 근데 이 상황에서 당황을 하고 겁을 먹고 사실상 인종차별임에도 에이 아닐 거야,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겠지 라면서 애써 외면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악순환의 꼬리가 끊기기 힘들어져요. 차별당한 건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노는 정당한 감정이거든요. 이 서양 애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이 아시아인들은 건드려도 문제가 안 생긴다, 대부분 착하고 온순하니까.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다는 건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렇게 인종차별 당했을 때 더 드세게 행동하거나 막 나가는 태도로 길을 꺾을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필요하다면 상대방을 약간 하대하는 듯한 건방진 태도도 좋아요. 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약간 내려다봐야 여유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유난히 외국인들, 특히 백인들에겐 좀 약간 접고 들어가는 게 분명히 있어요. 상대방을 높게 인식하고 접고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주눅들기 때문에 더욱더 인종차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백인이든 뭐 히스패닉이든 누구든 너무 우리를 낮추지 말고 당당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영어 못해도 그냥 자신감 있게 지르면 돼요. 무슨 외국에서 영어 못하면은 막 죄진 사람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면 한국말 못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지 말고 숙이고 계시지 마시고, 인종차별 느낌을 받았다면 내가 영어를 못하더라도 최소한 정색하고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Is this racism? 이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주변 사람들 다 들리게 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정상적인 분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상황이 생기면 도와주러 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삼성폰 쓰고 LG TV 쓰고 도요타 차 타면서 이렇게 아시아인들을 비하는 인간들 보면 얼마나 무식하고 한심해 보입니까? 우리보다 한참 못 사는 남미 애들이 눈 찍고 치노치노 이러면 얼마나 병신 같아요. 그런 인간들을 만나게 된다면 철저하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을 장착하시고, 이렇게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의 무식한 행위를 점잖지만 단호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얗차는데 왜 백인인가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컨텐츠 만들어 봤고요. 네, 멀리 호주에서 저의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선물까지 보내주신 박중현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책의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정말 재밌고 유익하고 사이다 같은 이야기가 많아서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